안녕하십니까. 오늘 세계 특히 미국과 서구를 마비시킨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 이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음모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적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잠들지 마라. 왜 이런 경고를 했을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우크라이나, IT 제국주의와 문명의 위기. 오늘 있었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는 현대 문명의 위기였습니다. 먼저 아리조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선거에 표를 던지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뇌법원이 어떤 사람이 연방선거에 투표를 할 때 시민권 소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물론 이 아리조나가 워낙 부패한 주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우회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은 시민권 소지 여부 확인 절차, 이것을 아예 빼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만이 오직 연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고 어떤 사람이 표를 던질 때 시민권 확인하는 절차, 이것은 투표 행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고, 실제로 민주당이 장악한 많은 주에서는 시민권 소지 여부 확인,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가 아닌 불법 체류자들, 불법 입국자들 혹은 영주권자들, 이들이 민주당이 표를 던지도록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어쨌든 아리조나에서 좋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만, 그러나 이것 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완전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리조나는 대단히 부패한 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음악이 나왔습니다. 넬슨 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않는다. 잠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오페라죠. 파바로티가 불러서 유명해진 겁니다. 아무도 잠들지 마라. 아무도 잠들지 않는다. 이것은 적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떤 적들? 트럼프의 적들이죠. 민주당에 있는 적들 다양합니다. 제임스 코미, 힐러리, 오바마, 이 존 캐리, 이런 민주당의 이 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트럼프 개인에게 어떤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묘하게 우크라이나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 민주당 세력이 우크라이나 대단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물론 공화당의 라이노 네오콘 세력도 이 우크라이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과거 이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저작권 때문에 조금 스킵하겠습니다. 여기도 넬슨 도르마가 나옵니다. 이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이제 이 러시아 내부에 있는 세력들,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세력들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핵폭탄을 갖다 두고 터뜨려서 볼티모어죠. 그래서 이제 상호 간의 보복극을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 러시아 정상과 미국 정상은 이것을 획책한 어떤 세력이 있다, 이것을 알고 이제 서로 타협을 해서 한 발씩 물러서게 됩니다. 인류를 핵전쟁의 위험에서 이제 이렇게 막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러시아 내에 있는 다양한 지역에 있는 이런 부패한 세력들, 이번에 핵전쟁을 유도했던 세력들, 이들을 일거에 이제 처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종의 이제 대부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스킵하는 이유는 이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음악이 바로 넬슨 도르마입니다. 이 적들, 최후 순간의 적들을 마지막에 이제 일망소탕하는 겁니다. 다시 공화당 전당대회로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가 왜 이 음악을 틀었을까? 적들, 트럼프에게 러시안 게이트를 뒤집어 씌웠던 거, 이들에게 대해서 어떤 최후의 이제 통첩을 하는 거죠. 너희들 나중에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지금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핵으로 이제 정면으로 충돌한 바로 그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 트럼프가 이 음악을 틀었습니다. 이 뜻은 러시아와 오해를 걷고 그 다음에 화해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전쟁을 유도했던 세력들, 이들에게 대해서 응징을 경고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트럼프가 적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조금 있다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가 터졌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클라우드 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것과 충돌이 일어나서 마비가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미국에 그리고 서유럽에 사보타지를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공화당 전당대 직후에 이런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트럼프나 뭐 이들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세력이 누가, 자 이런 질문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글자 그대로 뭐 음모론의 끝판왕입니다. 자 도대체 왜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리고 이 영상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항공사가 입은 데미지는 심각합니다. 이 항공사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가 되니까 이제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체크인도 안 되고 발권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계속 착륙한 상태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관련된 뉴스는 여러분들이 한국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 이 사건 자체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이 과거 이제 2000년대 전입니다. 1990년대 이때 Y2K 이슈가 있었죠. 자, 분산형, 중환, 집중형,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버를 하게 되면은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다.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탠드얼론 시스템,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화된 시스템. 자, 여기에 어떤 네트워크화되면은 외부 해킹 위험이 있다.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 시스템. 이건 역시 네트워크화된 시스템입니다. 네트워크화된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어떤 중앙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이 마비가 되면은 전체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뭐 스탠드얼론이나 메인프레임, 뭐 과거 옛날입니다. 메인프레임 시스템이 있을 때는 다른 은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쪽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보안상의 이제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나 혼자 어떤 금융기관, 어떤 회사가 독립적으로 스탠드얼론 시스템을 만든다. 이때 많은 이제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외주를 주게 되는 거죠. 뭐 IDC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를 맡기고 클라우딩 서비스, 웹 호스팅하고 이런 것도 이제 이 클라우딩 서비스, 웹 호스팅 서비스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좀 집중화합니다. 그런데 집중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IT 제국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 글로벌하게 어떤 IT 기업 메이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전 세계의 어떤 뭐 웹 호스팅 서비스 이런 것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몇 개로 이렇게 압축됩니다. 여기에 시큐리티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가 바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죠. 자,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먼저 기업별 클라우드 서비스 전 세계 점유율, 아마존, 구글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들 대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IT 제국주의, IT 미국 제국주의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웹 호스팅을 미국의 업체에 맡깁니다. 그런데 미국과 사이가 틀어집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몰수한다. 뭐 이것도 가능하지만은 이런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것을 아예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IT 회사들 이 인터넷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또 혹은 뭐 뱅킹 시스템 어떤 것들이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바로 이런 것들 이 IT 제국주의 그리고 이것을 총합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문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A라는 나라 특정 국가를 상대로 보복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미국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전 세계가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 사태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서유럽, 호주, 뭐 뉴질랜드 이런 회사들이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뭐 검열과 관련된 거죠. 저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 회사의 웹 호스팅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해 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팔러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간에 있었던 겁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죠. 자, 그런데 이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2020년입니다. 이 팔러에서 2020년 미국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하루아침에 팔러에 대한 웹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갑자기 사이트가 마비된 거죠.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팔러가 소송을 했습니다만 결국 나중에 이제 드랍했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게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EO는 뭐 복구에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자체는 텍사스 오스틴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부시 일가가 이제 바로 떠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풍자, 영상, 짤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뭐 서유럽, 미국, 호주 이런 데서는 불바다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러시아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이 영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보면은 좀비 때가 나타나서 이제 인류가 멸망하는 거죠. 그때 이 My Name is Alice죠. 나와가지고 이제 총 들고 이 좀비 때와 맞서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와 보니까 지구가 이제 멸망해 있더라. 자, 여기서 크라우드 스트라이커와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2016년 러시아 게이트, 즉 이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2016년에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어떤 전산 시스템에 해킹을 해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도록 투표 조작, 득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주는 미시건, 미네소타 그리고 위스콘신 한 서너 개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월터 미베인 교수가 이끄는 이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의 이 선거조사팀, 이들이 거의 예산을 한 200억 정도 썼습니다. 6개월 동안 모든 장비, 뭐 서버 이런 거 다 테스트를 했는데 부정선거가 없었다. 러시아의 해킹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트럼프가 러시아의 도움으로 부정선거로 2016년에 당선이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습니다. 2번이나 탄핵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또 자기 방어에 나섰습니다. 자, 지금 2016년 이제 그 전입니다. 9월 달에 민주당 이 메일 서버가 털렸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오산지에게 흘러가서 또 오산지가 민주당 내 인사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여기에 뭐 치즈 바른 빈대떡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가? 내가 푸틴이랑 내통을 하고 부정선거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공모한 흔적이 바로 너희들 메일 서버에 있지 않는가? 그 유출된 이제 메일에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일 서버가 어디 있냐? 그런데 FBI에게 물어보니 자신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FBI는 크라우드 스트라이커의 분석을 의뢰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여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일이죠. 여기서 이제 트럼프는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관련된 루머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커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우크라이나의 기업가라는데 맞냐? 지금 민주당 메일 서버는 어디 있냐? FBI에게 물으니까 자신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서버가 우크라이나에 있다더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미국의 수사기관이 왜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는가? 그리고 서버의 로케이션이 어딘가? 미국 내에 있는가? 우크라이나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이제 이런 영상도 이제 의회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제임스 코미가 나왔는데 제임스 코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가 왜 분석을 하고 있는가? FBI가 하지 않는가? FBI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신뢰할 만한 제3의 업체에게 외주를 준다.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가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제임스 코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60미닛인데 이것은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틀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 CBS의 60미닛에도 이 영상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우크라이나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그리고 민주당의 메일 서버 로케이션 그리고 자신에게 이제 민주당 애들이 가했던 러시안 게이트 푸틴의 간첩이다. 푸틴과 내통해서 부정선거를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방어를 하면서 도대체 메일 서버가 어디 있고 너희들 민주당 애들이 공모한 흔적 그것들이 그 안에 나오고 지금 줄리안 어산지를 통해서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일 서버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가 들고 있고 걔네들이 분석을 한다. 황당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류 언론들은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는 믿을 만한 업체야. 뭐 그리고 정밀하게 분석해서 나중에 보고를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팍스 TV는 트럼프 편을 들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 트럼프를 출연시켜서 자신의 이제 변명을 한번 들어봅니다. 지금 이 민주당 메일 서버 여기에는 민주당 애들이 러시안 게이트 공모한 흔적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왜 공개되지 않냐, FBI가 그것을 입수해서 증거물을 공개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그런 서버가 있다던데,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우크라이나 회사라던데 사실인가, 이런 질문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올린 겁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민주당 메일 서버 관련된 겁니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메일 서버를 분석을 했다. 2020년 6월 5일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DNC 민주당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게 연락을 해서 자, 어떤 사이버 공격 의심이 있는데 러시아 놈들이 한 것 같다. 푸틴이 한 것 같다. 그래서 의뢰를 합니다. 메일 서버가 털려서 거기 있는 내용이 이렇게 줄리안 어산지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한 민주당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은 그들의 주장입니다. DNC는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공격 의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게 연락을 했다. 2015년입니다. 그리고 FBI는 2015년 9월 러시아 정부가 해킹을 한 것 같다. 민주당 메일 서버를 해킹한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이 해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FBI와 협력하는 대신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고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답변을 합니다. FBI는 사고 대응이나 네트워크 복구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전 세계 고객을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선두주자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제3의 외주업체에게 이렇게 고용을 해서 서비스를 맡기는 것, 조사 업무를 맡기는 것, 이것은 일반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러시아가 DNC를 해킹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나요? 네, 이는 미국 정보기관과 독립적인 의회 보고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러시아 정보부와 연계된 두 개의 적대 세력이 DNC 네트워크에 침투했다. 이렇게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2016년 5월입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푸틴 대통령이 이 승인하고 지시했다. 이번 작전을 지시했다. 이것을 뒷받침한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구글에 가셔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우크라이나 치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왜 트럼프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2019년에 꺼냈는가? 왜 도널드 트럼프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얘기했는가? 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물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합니다. 2019년입니다. 전화를 해서 야, 너네 나라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민주당 서버를 가지고 있다는데 너 나한테 협조 좀 해야 되겠다. 자, 적들이 나에게 이 러시안 게이트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나는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분석하고 있는 민주당의 메일 서버, 이것을 다시 이제 미국으로 보내달라. FBI가 이 압류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트럼프는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이제 젤렌스키가 언론에 이제 터뜨립니다. 트럼프를 물먹이기 위해서 이것을 터뜨리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비디오 1에서는 트럼프가 나와서 야, FBI에게 물어보니까 서버가 지금 막 우크라이나에 있다더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출신 개인 소유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거다. 걔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또는 다른 이름으로 서버를 제공했다. 매우 부유한 우크라이나인 올리가크가 소유한 회사다. 그 회사 이름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한다. 트럼프는 이렇게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코미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직접 그 메일 서버를 분석하지 않는다. 믿을 만한 외주 업체에게 맡긴다. 그런데 제임스 코미는 민주당 메일 서버가 우크라이나에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미국 내 회사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있습니다. 세부 정보 및 퍼즐 조각.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는 러시안 게이트를 만들어낸 미국의 이제 민주당, FBI, CIA 이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 푸틴이 해킹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이 전체적인 주장을 조작해낸 사이버 시큐리티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줄리안 어산지가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 러시아 해커로부터 민주당 메일 서버 내용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줄리안 어산지는 자신의 출처를 밝히진 않았지만 세스 리치가 유출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스 리치는
어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주장은 좀 가렸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무지개 다리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나중에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을 위해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EO는 자신이 DNC가 아니라 파킨스 코이라는 이 마이크 서스만 회사와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스먼 앤 클린턴, 서스먼은 힐러리 클린턴 재단의 핵심 측근입니다. 그리고 전체 러시안 게이트 조사는 FBI가 해킹된 DNC 서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대신에 크라우드 스트라이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메일 서버 역시 이제 그들에게 제공한 거죠. 아직까지 미국의 수사기관은 이 메일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와 군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서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이 글 쓴 사람의 주장입니다. 트럼프가 낸시 펠로시와 아담 시퍼가 탄핵 사기 2 두 번째 탄핵입니다. 자, 이것을 허용하면서 함정 트랩을 만들었다. 이건 역시 이제 음모론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입니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뇌물을 흥정하고 이런 거 10%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또 유출이 되었죠. 존 캐리, 바이든, 포르셴코의 전화, 이 내용은 이미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세계주의자 민주당과 그리고 공화당 내에 있는 라이노 세력들, 이들은 2016년에 당황했습니다. 트럼프가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들의 어젠다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걸리적거리죠. 그래서 트럼프 탄핵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밀어붙여서 결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들 글로벌리스트는 자신의 이익과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숭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2014년에 마이단 폭동이 있었습니다. CIA, 미국 정부 및 배신자 오바마, 바이든, 눌랜드, 2014년에 우크라이나를 전복한 방법, 마이단 폭동이죠. 그리고 눌랜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의 새 내각을 만드는데 깊숙이 개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이 미국의 위성국가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맥케인, 린지 그레엄은 우크라이나로 가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필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2016년 12월입니다. 2017년에 무기가 본격적으로 가니까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된다. 승리를 거두어야 된다. 이렇게 린지 그레엄과 맥케인이 포르셴코와 함께 이제 연설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상도 이미 과거에 다 올렸죠. 그리고 맥케인과 린지 그레엄은 필사적으로 러시아를 비난합니다. 패턴이 보이죠. 많은 부패가 우크라이나로 이어집니다.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심지어 조지 W. 부시 일가 부시 가문입니다. 이들과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들도 뭔가 구린 것이 우크라이나 내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줄리안 어산지가 최근에 석방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는 방금 전 세계적인 정전. 자, 이것은 그냥 추론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이번 이제 세계 IT 대란이 터졌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조금 있다가 이 마비 사태가 터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이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고속도로 옆에 이제 이런 간판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바로 이 사진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갈리시아 SS 이 휘장이 가리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인리 히물러죠. 하인리 히물러와 함께 있는 갈리시아 SS, 자, 우크라이나 나치 세력입니다. 이 사진을 올리고 러시아와의 전쟁 의지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북돋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장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에 이 넬슨 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않는다, 잠자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적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혹은 미국 국민들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이 Sum of All Fears죠. 자, 이 영화처럼 마지막에 이 음악이 나올 때, 자, 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 핵전쟁을 유도했던 어둠의 세력들, 이들을 일망타진하면서 바로 이 음악이 흐르게 됩니다. 이 트럼프가 정적들에게 너희들 나중에 응징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